안녕하세요. 가천대 약수령 논술 전문인 로고스 멘토건입니다. 올해 2023학년도에요. 가천대와 함께 수령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전부 7개 대학입니다.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요, 한국산업기술대의 내신 반영과 논술고사 한문항 배점 사이의 관계, 이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은 결국 논술고사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구나, 내신 반영은 정말로 극히 미미한 영향력밖에 안 되는구나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국산업기술대는요, 올해부터 한국공과대학으로 학교 이름을 바꾸는데 아직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국산업기술대 논술 8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이건 다른 대학과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수학만 논술고사를 보게 되는데 가천, 서경, 수원대 이런 약수령 논술들이 국어, 수학을 입문자연 다 보는 거와 달리 이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만 시험을 봅니다. 재작년 적성고사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학계열은 논술을 봤었고요. 경영디자인 계열은 적성고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적성고사 폐지되고 작년에 약수령 논술로 이제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공학계열, 경영디자인 계열 전부 다 전 학과 다 수학 논술을 보는 걸로 이제 바뀌었죠. 문항수는 대문항이 3개입니다. 그런데 이 세 문항만 시험 보면 기존 논술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문항 하나당 각각 3문항씩 소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1-1, 2, 3번, 2-1, 2, 3번, 3-1, 2, 3번 이렇게 9문제가 있는데 이걸 80분에 풀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문제를 문안에는 다 끝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 빨간 글씨에 있습니다. 논술 9문항, 대문항 3개, 각 소문항 3개씩 총 9문항이다. 이미 설명한 바죠. 요렇게 9문항이 있는데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앞쪽에 있는 7개는 배점이 10점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2문항의 배점은 15점입니다.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1번까지가 10점이겠죠. 그리고 3-2번, 3번이 15점이 될 건데 한국산업기술대의 수시 전형 총점은 500점 만점이에요. 요 중에서 논술이 80% 반영이기 때문에 400점 만점이 되겠죠. 내신은 20%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100점 만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 7개 10점이니까 70점. 2문항 15점이니까 30점, 합치면 100점 아닙니까? 이 100점을 400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문항당 3.25점을 곱해서 325점을 만듭니다. 여기에 기본점 75점을 더해서 400점 만점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결국 10점이니 15점이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3.25점을 곱하다 보면 논술 한 문항 배점이 실질적으로는 32.5점 또는 48.75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00점 전형 총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00점 만점, 1등급 모두 받으면 100점 만점 감점이 없습니다. 2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마이너스 1점씩 균등하게 감점이 돼요. 이 논술 배점에 비한다면 참으로 미미한 점수 차이죠. 그리고 6등급에서 마이너스 2로 살짝 올라갔네요. 다음에 7, 8, 9등급 넘어갈 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5. 벌써 이미 이것을 듣는 학생들 가운데 여기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0 있지만 논술을 한 문항 배점하고 비교한다면 참 미미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신 반영에 있어서도요, 공학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하고 경영 디자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까지 반영한다면 사회나 과학 중에서 두 교과 중에서 더 내신이 좋은 쪽을 반영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교과별 상위 5과목까지만 반영한다. 이건 수원대와 마찬가지인데요. 국어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쭉 검토해 봤더니 한 7과목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내신 등급이 좋지 않은 2개 정도는 빼버리고 나머지 내신 등급이 좋은 거 5개만 반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개 교과에 5과목까지 반영해서 총 20과목을 반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전 과목을 모두 내신 반영을 한 경우에 비해서 0.1에서 0.3 정도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0.1, 0.3등급 올라가는 거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6.0등급인 학생이 있다 해봅시다.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1,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한산기대를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3, 4, 5,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주 경쟁자층이 될 것인데 만약에 6등급이라고 해보세요. 6등급이 3등급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 4점 차이죠. 4점 차이. 그런데 논술고사 한 문항 배점이 실질적으로 32.5, 48.75니까 논술고사 한 문항을 남들보다 더 맞힌다고 한다면 6등급이라 하더라도 3등급이 경쟁자가 아니라 뭐 1등급을 몇 번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7등급이다 8등급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 있는 8등급인 학생은 60점이니까 1등급과 110점 차이 납니다. 그렇죠?
48.75점짜리 하나 맞추면 8등급도요 1등급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뭐 3, 4등급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가만히 본다면 야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신 뭐 이러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신 반영에 있어서 미미한 실질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학생들이 잘 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 논술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닙니까? 이 논술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한국산업기술대 논술은요 수학원 수학2에서만 출제합니다. 그리고 미적, 기하, 확통 전혀 출제하지 않아요. 따라서 수학1과 수학2의 중급 이하의 문제, 그 중급 이하의 문제라는 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EBS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잡는다 한다면 단원별 레벨 2 수준 이하에 있죠. 레벨 1, 2, 3이 있다면 레벨 2까지 정도, 요 정도까지만 풀어줄 수 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알겠죠? 그리고 한글로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수학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학생들이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도 풀고 이래야 돼요. 이런 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간단한 문제인데도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으면 수학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수식 정도로만 문제를 만들어 놓을 경우는 문제가 매우 단순해지죠. 그런 식의 문제로 해가지고 9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이런 점을 학생들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가천대를 포함해서 한국산업기술대까지 이 약수령 논술고사에 대해서 좀 뭔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저희 로고스 멘토학원의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에 맨 앞에 있는 공지사항에 보면 설명회도 있고 수업시간표도 있고 과거에 합격했던 학생들 실적도 있습니다. 과거 합격했던 학생들 실적 한번 살짝 볼까요? 작년이죠. 작년도에 가천대 50명이 합격을 했고요. 수원대는 5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는 수강생이 굉장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합격을 했고요. 고대세종 13명, 그리고 한국외국어대 자연계열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죠. 간호학과의 가천대 7명, 수원대 5명 이렇게 합격을 했네요. 이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그 카페 같은 데 들어와 보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수업 시간표 링크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서 논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여기 강동관 분담관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도 됩니다. 1:1 상담 설명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요리 전화를 하세요. 자, 오늘 한국산업기술대 내신과 논술 배점 사이의 관계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